선생님, 이상해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고구마, 그릭 요거트, 오트밀, 인터넷에서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졌을까요? 더 안 좋아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출근길에 3번이나 쓰러졌어요. 전부 아침 먹고 나서요.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심장이 막 뛰고 건강식품 먹고 응급실 간 건 저 처음일 거예요. 혹시 이런 증상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다이어트 시작하면서부터요. 아침 굶다가 너무 힘들어서 몸에 좋다는 음식들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잠깐만요. 뭘 어떻게 드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침 공복에 고구마 하나 먹고 그릭 요거트 한 컵, 그리고 아메리카노. 완전 건강식 아닌가요? 이거 완전히 잘못됐네요. 건강한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당신 같은 경우는 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유튜브에서 다들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은 없어요. 당신 몸에는 독이었던 거죠. 이 문제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신 김주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봐야 합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주신입니다. 방금 대화처럼 건강식품을 먹고 오히려 몸이 상하는 건 요즘 정말 흔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건강식품 먹고 응급실 간 환자가 요즘 정말 많아요. 실제로 지난달에만 제가 본 환자 중에 이런 분들이 5명이나 됐습니다. 한 분은 30대 직장인인데 아침에 바나나 스무디랑 그래놀라 먹고 지하철에서 쓰러졌고요. 또 다른 분은 50대 주부인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현미밥생야채 식단 따라 하시다가 위험이 악화됐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좋다고 소문난 음식이 내 몸에 맞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좋아요 10만 개 받은 그 샐러드, 정작 내 위장은 싫어요를 누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건강한 음식도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내 몸에 맞는 아침 식사는 어떻게 찾는지 완벽하게 알게 될 겁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이거나 아침 식사를 바꿨는데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지신 분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의 놀라운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착각, 바로 좋다고 들은 식단이 내 몸에 맞는 식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라서가 아닙니다. 아침은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를 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밤사이 12시간 넘게 금식한 우리 몸은 지금 생존 모드에 있습니다. 간에 저장된 에너지는 거의 바닥났고 혈당은 최저치죠. 이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 전체가 결정됩니다. 인슐린,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들이 아침 첫 식사를 보고 오늘 하루는 이런 식으로 일해야 하는구나 라고 작전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SNS에서 보는 완벽해 보이는 아침 식사들입니다. 아보카도 토스트에 술안, 예쁘게 올린 오트밀, 그린 스무디, 보기엔 완전 건강의 아이콘이죠. 하지만 우리 위장은 인스타 감성을 모릅니다. 그냥 이거 뭐야? 소화 어떻게 시키라고? 하고 당황할 뿐이에요. 실제로 2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다이어트 인플루언서를 따라 아침마다 아보카도 토스트를 드셨어요. 그런데 3주 만에 찾아와서 선생님, 왜 살은 안 빠지고 속만 계속 더부룩해요? 라고 물으셨죠. 이유는 아보카도의 높은 지방 함량과 식빵의 글루텐이 그분의 장에 염증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복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바로 먹으니 담즙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이 쓰였던 거고요. 해결책은요? 아보카도는 오후 간식으로 보내고 아침은 삶은 달걀, 방울토마토, 현미밥으로 바꿨습니다. 일주일 만에 세상이 달라 보여요 라고 하시더군요. 중요한 건 아보카도가 나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분의 아침 공복과는 맞지 않았을 뿐이죠. 자, 당신의 혈당은 안녕하신가요? 여기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혈당은 당뇨병 환자만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하루 컨디션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예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갑자기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몇 시간 뒤에 참을 수 없는 가짜 배고픔이 몰려옵니다. 아침 먹고 10시 반쯤 미치겠다. 뭐라도 먹고 싶다는 생각. 바로 그게 혈당 스파이크가 남긴 후유증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건강식이라 믿는 음식 중에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성인 10명에게 아침 공복에 고구마, 식빵,
바나나를 각각 먹게 했더니 혈당 상승폭이 식빵과 고구마가 비슷했고 바나나는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건강 서열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럼 고구마가 식빵만큼 나쁘단 거냐? 아니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는 애입니다. 고구마를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지지만 공복에 혼자 먹으면 혈당을 생각보다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를 알아보지요. 자, 이제 우리 몸이 제발 그만 뭔가 잘못됐어 라고 보내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신호, 만성 피로. 나 진짜 한계야. 아침에 건강식을 먹었는데도 오전 내내 몸이 무겁고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입니다. 40대 남성 한 분이 아침마다 오트밀을 드셨는데 알고 보니 가공 과정에서 섞인 미세한 글루텐에 민감성이 있어 장에 염증을 일으켰고 이것이 전신 피로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 혈당 널뛰기. 이 급발진 뭐지? 아침에 달콤한 시리얼이나 잼, 토스트를 먹고 기분이 좋았다가 한두 시간 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극심한 허기가 몰려오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몸이 왜 나한테 번지점프 시키냐고 항의하는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세 번째 신호, 카페인 스트레스. 정신 차리려다 스트레스 받네. 공복에 커피 정말 많이 드시죠? 커피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빈속에 들어가면 위산을 과다 분비시키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몸을 전투 모드로 만듭니다. 겉으로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지만 몸속에서는 전쟁이 난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공복에 커피를 마신 그룹이 식후에 마신 그룹보다 코르티솔 수치가 50%나 높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소화기의 비명입니다. 소화기가 진짜 피해자이지요. 밤새 쉬고 있던 위장은 예민합니다. 여기에 차가운 스무디를 원샷하면 우리 위장은 한겨울에 갑자기 찬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깜짝 놀라 쪼그라듭니다. 소화 기능이 뚝 떨어지는 거죠. 또 몸에 좋은 생야채나 생즙도 위가 약한 분들께는 아침 공복에 큰 부담을 줘 위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영양 불균형. 제발 밥 좀 제대로 줘.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조화롭게 필요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하지만 빵, 시리얼, 과일 스무디처럼 탄수화물과 당분 위주의 식사는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만 잔뜩 보내는 것과 같아요. 몸은 아니, 첼로랑 트럼펫은 어딨냐고 외치지만 우린 못 듣는 척하죠. 내 몸의 경고등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자,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를 진단해보세요. 아침 식사 후 2시간 안에 다음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아침 식사가 몸에 보내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졸음이 몰려온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리다. 짜증이 나거나 예민해진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인생을 바꾸는 5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몸이 아우성칠 때 뭘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아침 루틴 완전 리셋할 것. 일단 지금까지 드시던 아침 식사를 딱 3일만 중단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만 드셔보세요.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 10분 후 삶은 달걀 한두 개와 방울토마토 5개,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어 10시인데 간식 생각이 안 나네?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30분 모래시계 작전. 밥을 5분 만에 넘기지 마세요.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숟가락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20분이나 걸립니다. 저는 이걸 이장과 밀당하기라고 부르는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세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마법으로는 단백질 퍼스트. 평소처럼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순서를 바꿔보세요. 젓가락으로 먼저 계란찜, 두부 같은 단백질을, 그 다음엔 나물 같은 채소를 드세요. 이렇게 단백질과 채소로 이를 먼저 코팅해주면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착한 호르몬이 나와 혈당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실제로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30-4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커피와의 건강한 거리 두기. 커피를 끊지 마시고 타이밍만 바꿔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커피는 위산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고 몸을 스트레스 상태로 만듭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 후 30분 뒤에 자, 이제 나를 위한 보상 시간이라며 커피를 즐겨보세요. 이것이 바로 내 몸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5번째, 나만의 아침 식사 공식 만들기. 이제 이 원칙들로 여러분만의 아침 식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밥심이지. 한 한식하라면 따끈한 현미밥 반 공기에 단백질로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고 고소한 들기름 한 방울 또르륵, 반찬으로 시금치 나물 조금 곁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K아침상이죠. 아침밥이 부담스럽다면 서양식도 좋습니다. 꾸덕한 그릭 요거트에 오트밀 반 컵,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상큼한 베리류를 올리면 5분 만에 맛과 영양 모두 잡는 최고의 조합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정말 없는 날이라면 초간편 조합을 기억하세요. 미리 삶아둔 달걀 2알, 고구마 반 개, 아보카도 4분의 1쪽, 방울토마토 대여섯 알. 이것만으로도 바쁜 아침 절대 굶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꿀팁들입니다. 똑같은 음식도 조리법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이어트할 때 많이 먹는 고구마, 푹 쪄낸 찐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45로 아주 착합니다. 그런데 이걸 군 고구마로 만들면 혈당 지수가 무려 82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거죠. 열을 오래 가할수록 전분이 단순당으로 더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더 달콤하고 맛있어질수록 우리 혈당에는 더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셈입니다. 결론으로 인생을 바꾸는 건강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자, 이렇게 아침 식사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우리는 이걸 평생 가는 건강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아침 식사 효과를 200% 끌어올려줄 3가지 인생 부스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스터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스파이크의 숨은 공범이에요. 애써 바꾼 건강한 아침 식사의 효과를 잠이 다 망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부스터는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식후 10분 산책,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같은 틈새 운동이 여러분이 먹은 영양소를 지방이 아닌 에너지로 훨씬 잘 쓰이게 만듭니다. 마지막 3번째 부스터는 감정 돌보기입니다. 화나고 속상한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당을 교란시킵니다. 잠시 멍 때리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처럼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결국 진짜 건강이란 좋은 아침 식사라는 씨앗을 심고 충분한 수면과 꾸준한 움직임, 그리고 편안한 마음이라는 물과 햇빛을 주어 평생의 건강나무로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진짜 딱 하나만요. 아침 커피 대신 물 한 잔 먼저 마시기, 빵 대신 계란 하나 추가하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몸에게는 드디어 내 말 좀 들어주는구나 하는 희망의 신호가 됩니다. 우리 몸은 말을 못해도 자신에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는 정말 놀랄 만큼 정직하게 반응하거든요. 오늘 내용이 소중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된다면 주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아침을 그리고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 정말 큰 위안과 용기가 될 겁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주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